여기가 진짜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아? 푸근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의 지하철역 앞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며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리에 있던 한 외국인은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길거리 한복판에서 뒤에 있던 친구들을 부르며 빨리 와보라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으로 우정여행을 온 중년의 외국인 남성들은 지하철 계단 앞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시내버스 기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드레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만 근무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무원직은 그 인원이 매우 적기에 서로가 마치 형제처럼 지내는데요. 그러던 중 저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바르샤바 버스 공무원 동료들은 한 친구의 제안으로 뜻밖의 한국으로의 우정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행을 제안했던 친구는 얼마 전 대장 쪽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과 함께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말까지 들었던 친구 다비트였는데요. 대장암 진단을 받은 다비트는 곧바로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약 1개월 뒤 저희를 불러 모아 마지막 우정여행으로 다 같이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비트는 아직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소 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비트의 걱정스러운 제안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슬픈 감정보다는 오히려 행복하고 웃긴 여행으로 남게 해보자면서 살아생전 가보지도 않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다비트의 마지막 소원과 다름없는 제안이었기에 모두가 한국으로의 여행이 좋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군사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뉴스로만 들어서 한국이 폴란드보다 잘 사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피부로는 와닿지 않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비트를 포함한 3명의 버스기사 친구들과 함께 처음 겪은 한국에서의 여행은 제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좁은 사람이었는지 그대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다비트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이 살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면서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다비트의 말에 혹시나 한국이 별것 없는 나라여서 다비트가 마지막 여행을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침묵하게 만들었는데요. 다비트 또한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을 눈으로 마주하자마자 자신의 말이 맞았다면서 엄청나게 행복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의 선진국 한국이 맞다면서 공항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그건 저와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한국의 인천공항은 폴란드의 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새롭고 규모도 크고 놀라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공항에 자리 잡고 있던 인천공항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랜 시간 버스기사 공무원으로 일했던 저와 친구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인천공항 고속버스 터미널을 보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공무원 친구 다비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공항의 버스 터미널은 놀랍게도 QR코드를 이용해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그 자리에서 휴대폰 하나로 목적지로 가는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는 디지털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QR코드를 스캔하자마자 모든 텍스트가 폴란드어로 자동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에 들어온 기분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한국공항의 버스 터미널 시스템에 터미널의 QR코드를 반복해서 스캔해보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지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휴대폰으로 구매한 버스 티켓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탑재되며 저는 그저 버스를 탈 때 휴대폰의 티켓 화면을 보여주거나 버스 기사 옆쪽에 있는 스캔 기계에 휴대폰을 접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었죠. 애석하게도 아직 폴란드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심수도 바르샤바에서조차도 대부분이 현금으로 버스 결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처럼 카드나 전자티켓을 이용한 시스템이 없어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시스템은 승객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현금 정산을 해야만 하는 저와 같은 버스 기사 공무원들에게도 크나큰 번거로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 시스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전자 버스 티켓을 이용해 저희의 목적지인 서울로 가기 위해 처음 버스에 탑승했을 때 저는 버스 내부에 있는 의자가 그렇게나 쾌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폴란드에서도 버스 기사들이 승차와 하차 시 청소를 하기는 하나 폴란드인의 낮은 시민의식 때문인지
버스 좌석을 테이블 삼아 바닥에서 햄버거를 먹는 것은 물론 음료수를 흘리더라도 닦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폴란드의 숨겨진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버스 내부가 너무나 조용한 것도 모자라 모두가 암묵적인 하나의 규칙이라도 익힌 듯 안쪽부터 자리를 채워 앉은 상태였고, 들고 있던 쓰레기는 버스 내부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버스 내부에 쓰레기통이 없어 승객들이 들고 있던 커피를 그냥 바닥에 놔두고 도망가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고 나면 버스 바닥이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버스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버스 기사로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버스의 이용과 내부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비트가 왜 마지막 소원으로 최고 선진국 한국을 오자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그만 참을 수 없는 눈물에 다비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버스 기사로 근무를 했던 다비트 또한 한국의 공항버스 내부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이런 버스가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말과 함께 버스에서 에어컨이 나온다며 굉장히 신기해하더군요. 다비트의 제안으로 같이 한국을 방문했던 다른 친구들도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의 나라여서 폴란드 정부가 군사무기를 구매한 것 같다면서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이제는 완벽히 알게 되었다면서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선진국의 최정상이 있는 도시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 하나만으로도 완벽히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죠. 저와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 보이면 자유롭게 내리자고 했는데, 실제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미래 도시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빌딩들이 빽빽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건물들과 엄청나게 큰 복합 쇼핑몰이 길거리에 셀 수도 없이 보였고, 제일 놀라운 사실은 도시 길거리의 노숙자들과 범죄 조직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비트가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에서 대장과 관련된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기에 저와 친구들은 버스의 문이 열리자마자 다비트를 업고 하차한 뒤 눈앞에 보이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어디를 가나 쾌적한 상태로 길거리에 있었기에 곧바로 다비트를 눕힐 장소를 찾은 것은 행운에 가까웠고, 평소 증상이 나타나면 꼭 화장실을 찾는 다비트에게는 맞춤의 장소였죠.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다비트의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저 다비트가 시키는 대로만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증상을 처치했을 뿐, 이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무슨 번호를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방금 한국에 도착했었기에 그럴 정신조차 없었는데요. 뛰어들어간 공중 화장실은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일단은 다비트의 얼굴을 씻겨주며 지금 화장실에 있으니 마음 편하게 증상을 대처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장과 관련된 증상 때문인지 다비트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버스 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기에 저와 친구들은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화장실을 이용해도 다비트의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친구가 화장실에 이상한 전화기와 버튼이 있다면서 이것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중 화장실 내부에는 영어로 긴급전화라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버튼과 전화기가 있었고,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들어 대장암 진단을 받은 다비트의 증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화장실에 이러한 비상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수화기 건너편으로 영어와 폴란드어가 능숙하게 가능한 한국인 직원이 곧바로 저희의 대처를 도왔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인 직원분은 저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더니 그에 맞는 언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대장암 진단을 받은 친구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응급대원이 5분 내로 도착할 것이라는 믿기 힘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구조대원이 5분 만에 온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직원은 쓰러진 친구의 상태를 계속해서 말해달라며 수화기를 끊지 말아달라는 확실한 증상 대처법만을 설명해 주더군요. 그저 별것 없는 평범한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저는 한순간에 병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에 상당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폴란드에서는 구조대나 경찰을 불러도
느긋하게 일 처리를 처리하는 폴란드 행정의 특성상 1시간이나 2시간이 넘어서 출동할 때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이미 도시에 설치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실제로 약 3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구조대 복장을 입은 한국인 대원분들이 달려오시더니 곧바로 다비트의 신분증과 여권을 확인하고 저희를 함께 구조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빨리빨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문제에서는 이러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이 더욱더 기적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다비트를 지켜보던 동료들도 한국인 구조대원이 상당히 이른 시간에 도착했으니 이제 괜찮아질 것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특히나 몇몇 친구들도 평범한 공중 화장실에 그런 긴급 버튼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다면서 혹시나 혼자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 버튼을 활용만 하면 구조대원이 온다는 사실에 한국의 수준이 너무나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비트는 계속된 복통을 호소하다가 구조대 차량에 올라타서 한국인 대원의 전문적인 대처를 받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약 10분 뒤 저희는 한국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다비트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한국이 왜 살기 좋은 나라이고 엄청난 선진국인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건 저희 버스 기사 공무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해도 행정 처리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한국인들이라면 이러한 국민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고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곧바로 다비트의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저와 친구들은 모두 다비트를 기다리며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비트의 보호자를 찾던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한국인 의사분은 정밀검사를 진행해 보았고 정밀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대장암은 아닌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다비트가 급성 대장염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폴란드에서는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어 조직검사를 하지도 않고 오진을 내린 것 같다면서 아마 처방해준 약을 먹고 증상이 나아지면 대장암이 아닐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대장과 관련된 검사는 오진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한국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니 앞으로 한국에서 약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내질렀고 다비트가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친구로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우 당황스러운 것은 폴란드의 의료 수준이 이렇게나 한국과 차이가 났다는 사실이었죠. 평소 폴란드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을 이용할 기회조차 없어서 오진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친구들은 이번 기회로 선진국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몸소 느끼게 되었다면서 폴란드에서의 삶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폴란드는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소 높은 금액의 국가적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만 가능한 상황이기에 저처럼 폴란드에서 직접 살아가는 서민층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먼 얘기인데요. 대장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단순한 염증에 불과했다니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정확한 의료기술에 놀랐을 뿐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서부터 이어진 긴급구조 시스템들이 이렇게 큰 병원으로까지 원스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누구나 정확한 의료 처치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최고 선진국다운 한국의 정밀한 의료기술은 왜 많은 사람들이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에 열광하는지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죠. 다행스럽게도 다비트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과 함께 저희의 웃고 있는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구들은 다비트에게 한국의 의료기술 덕분에 오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 의사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줬고 다비트는 이내 모든 말을 듣더니 알 수 없는 화를 내면서 억울하다는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다비트의 마지막 소원으로 한국 여행을 왔던 상황이었기에 저와 친구들은 폴란드의 행정부서에 전화를 걸어 약 3일 정도 휴가를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비트는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의 의료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신기하게도 열이 나지 않는다면서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죠. 저와 친구들은 매일 다비트의 병문안을 갔고 그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광지와 길거리들을 경험했습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왜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대량의 군사무기를 샀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미 한국과 폴란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 기술의 격차가 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수준 차이는 단순히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안은 안전하다 못해 자유롭기까지 했고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시작된 의료 지원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죠. 그 후 한국에서의 모든 우정여행이 끝난 저와 친구들은 지금은 폴란드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는데요. 약 3개월 뒤 다비트의 몸이 완전한 안정세에 접어들면 저희는 다 함께 한국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활동해서 그런지 버스에 관심이 많았던 저와 버스 기사 공무원 친구들은 이번 한국 여행에서도 다비트의 의료진단보다 시내버스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고 시티투어 버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후회가 됐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인지 알기에 저와 친구들은 3개월 뒤 있을 한국행 일정을 계획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